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장 코멘트는 조금 간단히 할게요. 코스피는 0.54% 하락 마감, 코스닥은 0.4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폭락이 나오고 나서 진바닥을 만들어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요 구간 안에서는 비교적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재미가 조금 없는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121선을 돌파 안착, 그리고 나서 65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또 한번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전고점 구간이자 700포인트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도 볼 수 있는 요 라인에서 일단 지금 저항이 좀 생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천천히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 그러니까 전고점이자 700p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줄까, 혹은 저항 맞고 좀 조정이 나올까, 요 전략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요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화를 많이 해놓고 요 저항 라인에서 지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뚫어주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싹 좀 정리해 놓고 700p 뚫고 나서 안착하는 모습 확인 후에 포지션 잡으면 되고요. 여기서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가면서 혹시 밀리면 또 밀림에 따라서 눌림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자리를 좀 보면 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이 코스닥의 상승 기조는 상당히 좋다. 다만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이태원 확진자 로 인해서 혹시 모를 3차 웨이브에 대한 시장 충격에 또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딩바운을 매매한 거 복귀하고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을 저희가 5월 7일날 요날 이렇게 거의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이제 매수를 좀 했었고요. 얘를 보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보시면 좀 길게 봐야 되겠군요.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폭락장 이후에 요렇게 요 가격대가 상당히 이 종목에서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맞고 떨어졌고요. 돌파했지만 다시 종가상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앉았고, 조정 후에 갭으로 뚫어내면서 큰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가격대로 안착이 되어지고, 이제는 요 정도의 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계속 하면서 이 한 4,700원 라인으로 봐야 될까요? 이 구간을 뚫어내려는 움직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뉴딜 정책 관련해서 5G 섹터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매매 아이디어가 좀 있었고, 그렇다면 이 5G 섹터 안에 전통적인 수급 종목들 KMW나 RFHIC나 HFR, 이노와이러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차트도 좀 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고, 비교적 그 수급 종목들보다 탄력적으로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는 전파기지국을 한번 접근을 해본 건데, 나는 5G 섹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은 맞았어요. 근데 오히려 제 어떤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전파기지국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수급 종목들이었던 5G 관련주들이 잘 가버렸죠. 그리고 얘는 조금 심심했고, 요날 5월 8일날 5G 섹터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다만 이 매물대를 스물스물 또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요렇게 하나 세워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최소한 전고점인 요 정도까지는 5,000원 구간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갭도 잘 좀 띄었어요. 근데 갭을 거의 이제 2.8% 정도 띄우고 한번 치겠구나 생각했는데 갭만 띄우고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가에 저희가 반을 던졌었거든요. 시가에 반을 팔고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좀 한 번 더 쳐주면 요 구간에서 정리해야지 생각했는데 갭 띄우고 쭉 죽어버렸죠. 그래서 절반 절반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가 베팅해서 여기서 익절 조금 아쉬워요. 그 다음에 레몬이었고요. 레몬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를 깨지 않고 보시면 13,000, 1300원 라인 될까요? 두 번 지지받고 쌍바닥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데 크게 보면 다시 또 쌍바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8일날 8일날 매수가 좀 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든다고 본 거죠. 이날 들어갔으면 사실은 더 좋은 매매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덜 길 때 지지받는 거 확인이 됐고, 그러면 요 구간 요런 정도 가격대에서 들어가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한 템포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8일날 장중에 좀 매수가 들어갔고, 어제 이제 또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200만 장 푼다라는 호재도 조금 있기도 했고, 그래서 톱텍이나 레몬, 웰크론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웰크론이 잘 가버리더라고요. 웰크론은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얘도 보면 한번 반등이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의외로 웰크론이 강해버렸습니다. 저는 톱텍 아니면 톱텍은 이제 너무 또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버렸고요. 레몬 아니면 톱텍이 대장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마스크 테마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웰크론이 반등이 나오고 레몬은 크게 또 이렇게 재미는 없었던, 그래도 시가는 한 4.21% 정도 떴었네요. 고가는 4.5% 정도 됐고,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던 거를 얘도 똑같이 시가의 절반 팔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나머지 정리하려고 했는데 흐름이 별로로 보여서 절반 전부 정리를 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저희 리딩반은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 원격 진료 관련주였던 이제 유비케어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위에서 이제 주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얘가 지금 원격 의료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녹십자 헬스케어에 대한 이 인수 부분이 재료로 작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대장인 유비케어가 오르니까 비트랑 알서포트 같은 종목들도 따라서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알서포트는 원격 진료는 아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제가 빼먹었네요. 일단 얘도 살짝 추가해보고, 일단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한 이틀 동안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원격 쪽에서는 알서포트가 좀 자리를 잘 만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여기 꼬리 부분 빼고 7,000원 구간 때가 좀 의미 있는 가격대였는데 한번 뚫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오늘 돌파 후에 안착하는, 종가상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날의 고점 구간을 종가에다가 딱 갖다 놨죠. 이제 위로 매물대가 없어요. 보시면 위로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요 구간에서 주가가 좀 유지가 되다가 위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번 또 가볍게 칠 가능성도 있겠다. 알 서포트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게가 아니라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비아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얘도 위로 뭐 매물대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저항 라인이 있었던, 일단은 여기 꼬리 부분을 뺀 한 16,300원 라인 정도를 돌파 실패, 돌파 실패, 여기서도 돌파 실패, 여기서도 돌파 실패. 그러니까 돌파냈는데 종가상 돌파한 다음에 안착은 못했다는 거죠. 요렇게 실패했던 요 라인을 오늘 드디어 종가상, 그러니까 돌파도 했지만 종가상 아예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얘가 흐름이 앞으로 이 16,400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고 이 위에서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흐르다가 위에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쳐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알서포트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카페14도 좋게는 보고 있었는데 요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러면서 좀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근데 21선 돌파 이렇게 해놓고 21선 잘 안 깹니다. 보통 이제 폭락장 후에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수순이거든요. 121선을 강한 어떤 기준봉으로 돌파를 해놓고 한번 돌파를 해놓으면 121선 아래로는 잘은 좀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카페14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를 깨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관종에서는 좀 삭제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지만, 다만 이렇게 요 가격대를 지켜주고 요 구간에서 스물스물 또 저점을 높여가면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정도 튀어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 FNG가 슬슬 뭔가 좀 흐름을 잡아간다라는 느낌 일단 있죠. 기준봉 나오고 조정 구간에서 5일선에서 일단은 지지받았고요. 얘 같은 흐름이 오늘 SK바이오랜드랑 좀 비슷하게 흐름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얘랑 지금 뭐 거의 차트상으로는 비슷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구간에서 일단 5일선을 이렇게 놓고 하루 음봉, 하루는 이렇게 좀 지지감 받는 흐름,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분봉상 흐름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마니커 FNG도 오히려 SK 바이오랜드보다 마니커가 마니커 같은 경우는 이날 장대 양봉 뭐 윗골이 달리는 게 아니라 상한가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분봉으로 보면 딱 이런 상태죠. 상승,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빼면서 5일선을 이탈하느냐. 내일 만약에 5일선이, 내일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갭을 살짝 띄우면서 이렇게 가지 못하면 5일선을 깨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음봉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정이 한 10,000원까지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요 저점 구간은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DPC처럼요. DPC가 아이고, DPC처럼 요렇게 얘도 뭐 차트는 비슷하죠. 상승 후에 하락, 어떤 하방 가격을 다져가는 과정. 여기 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워낙 종목이 지금 이 종목도 무겁고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 안에서 상당히 조금 진을 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커도 요렇게 흘러갈지, 뭐 내일 바로 좀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5일선 깨고 떨어질지 보면서 전략을 좀 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는 뭐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랑 역시 바이오주는 기술 수출만한 재료가 없다. 임상 3상이랑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감, 요거랑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요 두 가지가 바이오 섹터에서는 종목들은 가장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죠. 얘랑 최근에 보면은 매드팩터 이렇게 두 종목이 상당히 흐름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알테오젠은 저도 뭐 이날서부터 계속해서 눌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정이 좀 나오면 접근해야지, 조정이 좀 나오면 접근해야지 하고 있는데 저를 데려갈 생각이 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뭐 잠깐 단타는 치는데 뭐 종가 베팅을 한다거나 크게 좀 흐름을 가지고 가려고 매수하는 포인트는 음봉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양봉으로 가는 모습, 좀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계속 주지 않고 가면 조금 멘탈이 흔들릴 수 있고요. 내동매매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매수하면 또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요. 그다음에 뭐 에이프로젠 애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시장이 최근에 좀 좋으니까 가격 방어가 되어지는 건지, 뭔가 이렇게 일단 흘러가다가 한번 치려고 이러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료적으로서 뭔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발성 재료로 끝이 났던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부분은 조금 미심쩍다. 반등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 혹은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파미셀은 결국에는 어떤 이날 상한가를 말았던 종가 뭐 한 25,000원 위로 이렇게 있다가 한번 쳐주는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 넘겨주네요. 뭐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대단한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불구하고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한 흐름은 좀 아니어서 일단 접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까지 다 나와버렸죠. 이렇게 되고, 뭐 여름 관련주는 상당히 흐름이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가격대에 약간 어떤 그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좀 와 있어서, 혹시 얘가 상한가 나오고 1일차 구간에 저점 라인 4,200원까지 좀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 정도는 먹을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고점이고요. 요 박스권 하단을 또 하방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리딩에서는 조금 하기 힘들 것 같고, 아주 이제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해서 깨면 아주 짧게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되고, 경영권 분쟁 재료로 유진투자증권이 내일 단기 과열이 풀리는데, 풀리고 한번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지 유심히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가 저희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인디에프를 금요일날 종가 오후장에 좀 매수를 해서
종가의 수급이 좀 들어와서 한 4%권으로 홀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남북 관련해서 조금 기대 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 갭이 좀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먹을 구간 딱 주면은 팔고 나와야지. 혹은 생각보다 조금 발언이 약하더라도 뭐 개파락 뭐 한 2, 3% 혹은 1, 2% 하면 그냥 뭐 잘라내 뭐 이제 그냥 조금만 먹고 그냥 익절해야지. 그런 정도 생각으로 갖고 있었고요. 아,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은 있었죠. 남북 관련해서 뭐 이렇다 할 언급이 크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오늘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겠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조정이 크게 나올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 뭐 데아티아에도 그렇고 거의 10%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얘를 저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은 중인데 아난티도 마찬가지고요. 아난티도 11,000원 구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됐던 구간의 상단 아이고,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었잖아요. 여기를 뚫어놓고 결국은 뭐 흐름상에서는 크게 뭔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뭐 11,000원 구간에서 일단 종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얘는 내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만원대까지 10,000원대로 좀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대북주에 대한 큰 그림은 저는 간다라고 아직까지도 보고는 있지만 뭐 조정 구간으로 돌입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데아티아이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때 요 정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반등 나왔다가 요 구간에 있는데 한번 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인디F 가지고 있는데 뭐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조금 홀딩을 해볼지 뭐 손절할지 그거는 흐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도 뭐 그냥 기대감이 그냥 어제 담화문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서 기대감 때문에 조금 갭 띄었다가 이렇게 오늘 이제 주도 역할을 했던 테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윌비스가 자리를 좀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고 네 아까 뭐 마스크주 말씀드렸고 결제주 뭐 모빌리언스 다날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링네트도 오늘 좀 종가 베팅을 좀 했어도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좀 흐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고점을 넘겨놓고 마감되는 상황. 그다음에 진매트리스는 진짜 진매트릭스랑 뭐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진 형제들 둘이 상당히 이번 이제 코로나 테마가 발생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두 종목인데 은근히 내가 대장이야 라고 하면서 멋진 모습이네요. 정말 저점 대비 한 5배 대단합니다. 막 그렇게 시장에 관심과 주목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거래가 막 2천억, 3천억, 5천, 6천억씩 터지는 종목은 아닌데 진짜 조용조용히 지나고 보니 코로나 테마주 전체를 모아놓으면 이 종목이 거의 뭐 탑픽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대단한 종목이고요. 뭐 이제 뭐 조정을 기다리거나 장중에 좀 선수들의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선수들의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추세가 아마 이번이 이 정도 구간에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이 대시세가 마무리될 확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매매하실 분들은 진짜 무분별한 분할 매수나 안일한 대응하지 않고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긴장 많이 하시고 매매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굳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진단 키트주들도 오늘 조금 아쉽네요. 시제는 갭 이렇게 띄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좀 덜 오르더라도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애매해지는 구석은 있네요. 얘도 진짜 상승 시원하게 안 나오죠. 이때 포스가 전혀 사라져 버리는, 이때 포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고요. 진단 키트주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좀 그 뜨거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웬만큼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다 나와 버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관종에 넣어놓고는 있는데 매매가 되려면 뭔가 재료에 대한 다시 한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그러니까 테마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뭔가가 좀 생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주를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약 연기에 대한 그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YBM넷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뭐 메가MD나 뭐 아이스크림 에듀, 메가스터디,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랐는데요. 이런 거는 오늘 홀딩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뭐 얼마나 연기할지, 뭐 연기를 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뭐 연기를 안 하면 당연히 악재고 생각보다 길게 하지 않아도 악재고 연기가 결정이 돼도 이건 재료 소멸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옷장 홀딩을 하고 오버나잇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처럼 언제 한번 얘네들이 또 그랬었는데 재료 소멸로 이때였나요? 3월 17일이었나? 분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계약연기 발표를 2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2시가 여기니까 발표하기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이제 투매가 시작되면서 끝도 없이 떨어진 적이 있죠. 이 테마는 이 재료 소멸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테마이고 종목이고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어찌됐건 재료 소멸 일주일 연기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시간에서 얘는 상 풀리고 마이너스 4.4%예요. 뭐 이제 내일 뭐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빠져나올 기회를 줄지 아니면 이대로 진짜 그냥 흘러버리게 되면 이 코로나 테마 안에서 소테마였던 이 교육 관련 테마는 진짜 말 그대로 테마 자체로서는 거의 생명을 다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일주일 뒤에 아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코로나 3차 웨이브가 시작이 되면은 또 이제 연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재료는 살아날 수 있는데요. 사실 약간 좀 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끝물인 것 같다라고 언급만 하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가버리던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손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두산퓨얼셀이 상한가 또 이제 또다시 한번 재료 자체가 매각 기대감 살아나면서 상한가를 갔네요. 준비 잘 해놓고 얘는 한번 매매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